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이 술술 풀리는 말습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노로 에이시로 지음, 신찬 옮김, 꼼지락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말로 웃다 보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 대화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나 낯을 가리는 사람, 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48가지 말습관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말을 이끌어내서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달인이 되려면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중시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어떤지를 판정하는 심판은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나 기호, 성격을 관찰하고 판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카멜레온처럼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친해지고 싶거나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아한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만약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다고 말해주면요, 나도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는 정말 재밌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또 상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 상황은요, 사실 한정적입니다. 보통은 가능한 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반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무엇보다 결과물을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대화라는 무기로 먼저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가령 종종 이런 일이 있잖아요. 와 같은 식으로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요, 흔한 일반론을 제시해서 상대방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지를 능숙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요, 정답은 하나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질문을 즉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아무리 난해하고 시답잖아도요,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을 받아도 대답은 맞아요부터 시작하고요. 반론을 해야 한다면요, 일단은 맞아요라고 말한 뒤에 그렇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의견은 틀리고 내 의견이 옳아요 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고요.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와 같이 양쪽을 존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틀렸더라도 무안을 주지 않고 의견을 수정할 수 있게 배려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먼저 맞아요 라고 동의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먼저 이야기의 재미 여부를 판정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주어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하게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하면서요. 또 리액션이 크면요. 상대방도 즐겁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대화에 낄 수 있습니다. 또 중요 인물을 집중 관찰해서 변화를 감지하고요.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말하는 법이 있는데요. 우선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엉뚱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핀잔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엉뚱함의 매력을 발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서 괜한 질문을 하지 말고요. 동의를 구하는 뭐뭐가 아닌가요? 이런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는 상대방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술인데요. 본론을 말하기 전에 기대감을 품게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소개 시에 실적 자랑은 과거 1년 이내로 하고요. 과거의 영광보다는요, 최신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외의 말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데요.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거나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TV나 인터넷 정보보다는요, 실제로 듣고 본 그런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또 사전 조사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두는 것도 좋고요. 이야기를 웃기게 꾸며서 먹히는 이야깃거리를 비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으로요, 상대가 아는 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는 체를 활용해서 대화를 윤택하게 하려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아는 체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접대 자리에서 와인이나 요리를 고를 때 상대방에게 먼저 부탁을 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고르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왜 이걸 고르신 거죠?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는 체 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넌지시 던지면요, 기분 좋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지식이 자신보다 낫더라도요, 이야기를 끊지 말고 잠자코 들어야 합니다. 아는 이야기라도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듣는 것이 매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내가 아는 체 할 때는요, 잘 알지는 못해도요, 아, 최근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라면서 겸손을 나타내면서 다시 상대방이 아는 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리의 분위기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즉, 누구나 아는 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가 편하도록 대화하는 법은요, 대화의 결론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무엇을 원하는지는 상대방이 결정하게 두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기분 좋게 이야기하게 하려면요, 때로는 모른 척해야 합니다. 대화는 효율성보다 상냥함과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일수록 작은 선물이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접대할 때는 익숙한 곳이 좋은데요. 평소에 음식점을 개척해서 주인과 친해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는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은요, 대체 수단일 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거죠. 사과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실패를 만회할 서프라이즈를 소소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사과의 포인트는요,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절대 도망치지 말고요,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말하기에 앞서서 예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SNS에 재미있게 글을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메일은 본문보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매력적이지 않으면요, 클릭하지 않기 때문에요. SNS는요, 연재하는 칼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남들이 읽어서 유익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읽으면 즐거운 글을 쓰는 거죠. 또 비판을 하려면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이야깃거리가 생기기 때문에요, 일부러 재미있는 실패담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좀 싹싹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게 많아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아는 이야기야 라면서 말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결론이 예상되면요, 더 이상 듣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몰라요 라면서 핀잔을 주거나 그런 거라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대화를 차단한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어쩌다가 알게 된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라거나 아, 그렇군요. 전혀 몰랐어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웃어 보이거나 놀란 얼굴로
결론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정도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대화는 효율성보다는요, 상냥함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대화, 말인데요. 인생이 술술 풀릴 수 있는 재미있는 말 습관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재미있고 따뜻하고 배려 깊고 사려 깊은 나만의 언어 습관을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